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번 제네시스 GV80 상세 스펙 2부에 대한 리뷰입니다. 제가 1부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가장 좋은 차가 제네시스 GV80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셨었나요? 이번 GV80 상세 스펙 2부에 대한 리뷰를 듣고 나시면 더더욱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연 어떤 기능들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가 하나씩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번 1부에서 차량 크기, 주행 성능, 안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편의사양과 인디오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1부를 못 보셨던 분들께서는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눌러서 1부를 보시고 2부를 보시면 조금 더 제네시스 GV80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네시스 GV80에 적용되는 편의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두 번째 1열 에르고 모션 시트, 세 번째 국내 최고의 2열 시트, 네 번째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마지막 5번째는 제네시스 카페입니다. 총 5가지의 중요한 편의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정확히 어떤 기능들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께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요. 제가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념을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변 배경, 인물 등을 모두 가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VR 카페를 가든지 VR 글래스를 착용을 해서 이제 가상현실을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늘 나는 경험을 하든지 뭐 공룡을 만나는 경험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모두 다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은 가상현실이 아닌 증강현실, 아규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규멘티드 리얼리티는 추가되는 정보만 가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분을 하시고 이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V80에 적용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웨이레이와 협업을 해서 이번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앙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띄우고 그 위에 차량 움직임 감지 센서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경로를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써만 듣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정확히 어떤 건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위에 추가적인 정보만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요. 복잡한 교차로나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훨씬 더 직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잘못 진입하는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훨씬 친절한 차세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서울을 가게 되면 항상 길을 헤매고 항상 교차로를 잘못 빠져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도착 시간이 20분, 30분씩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경험을 했었는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운전자의 실수를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방식은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방식입니다. 전면 유리에 정보가 나오는 방식이 있고요. 타입 2, 센터 디스플레이, 중앙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나오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곧 출시되는 제네시스 GV80에는 타입 2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닌 중앙 모니터인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타입 2 방식은 이미 머세데스 벤츠에서 상용화된 기술이에요. MBUX가 적용된 신형 A클래스나 신형 GLE 클래스에서 이미 해외에서는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경험해 볼 수는 없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GV80가 세계 최초는 아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입 2 방식은 제네시스 GV80에 적용이 되는데 타입 1 방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방식은 언제쯤 상용화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CES 2019에서 스위스 기업인 웨이레이가 G80에 적용하여 시연을 했습니다. 이미 시연을 해서 보여줬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 1 방식은 2020년 출시되는 G80 풀체인지 모델에 최초로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면 유리에 나오는 방식은 G80 풀체인지 모델에 적용이 되거나 혹은 GV80 가솔린 모델에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1열 에르고 모션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에쿠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제네시스 EQ900 출시 당시에 모던 에르고 시트를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 당시에 독일 척추건강협회 AGR의 인증을 받은 최고급 시트가 바로 모던 에르고 시트였는데요. 이번 제네시스 GV80에는 더욱 진보된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기존 에르고 시트에는 허리 양쪽에 2개의 에어 볼스터가 존재를 해서 이제 허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에르고 모션 시트에는 엉덩이 쪽에 추가적으로 2개, 그리고 허리 쪽에 추가적으로 3개의 에어 볼스터를 장착을 해서 더욱더 장기간 운전 시에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고 더욱더 편안한 포지션을 만족을 시켜주는 게 바로 에르고 모션 시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고의 2열 시트를 가진 제네시스 GV80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V80의 2열 시트를 설계를 할 때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고로 편안한 2열 시트를 만들어 보자 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벤츠의 S클래스, 제네시스 G90 리무진처럼 편안한 SUV를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2열 시트냐면 일단 2, 3열 모두 풀 전동 시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로 2열과 3열을 모두 접었다가 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2열에도 모두 통풍 시트를 적용해서 2열에서도 여름에 시원한 통풍 시트를 경험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블라인드를 모두 다 기본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조금 더 안락한 뒷좌석을 경험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려 41도까지 리클라인 기능, 시트가 41도까지 뒤로 젖혀진다는 것인데요. 41도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G90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42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메르세데스 S560 마이바흐 차량도 43.5도까지만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UV 모델이 41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선 시트를 틀었을 때 원래는 허리와 엉덩이가 같이 따뜻해지는데 엉덩이만 따뜻하게 혹은 등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열에서 앞좌석에서 2, 3열 시트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는 물론이거니와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1열에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제네시스 GV80 2열 시트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신의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그룹에서 가장 진보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터치패드 필기 인식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목적지 설정 및 전화 발신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인식 제어 범위를 더욱더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공조장치, 에어컨 히터를 끄고 켜고 송풍량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썬루프, 윈도우, 트렁크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트렁크 열어줘 하면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음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듣기 및 보내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어 인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자연어라고 하면 제가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평범한 언어를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일상적인 자연어까지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최종 목적지 안내 기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강남역에 한 음식점을 가는데 강남역까지는 안내를 받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그렇게 되면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되는데 이번 GV80는 최종 목적지까지 차에서 내리더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도보 안내까지 해주는 굉장히 친절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차 주변 영상 확인 기능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강남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발렛을 맡겼어요. 발렛을 맡겼는데 왠지 저 멀리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차량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앱을 통해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 내 차 주변 상황은 어떤지, 내 차가 안전하게 잘 파킹이 되어 있는지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최신의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고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카페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차량 내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그런 카페이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제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요. 그 어플에 차량 및 결제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휴가 되어 있는 주유소, 현재는 SK 주유소만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휴 주유소 및 제휴 주차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결제 안내창이 표시가 돼요. 뭐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혹은 뭐 결제를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제를 누르게 되면 바로 결제가 완료가 돼서 미리 등록해 놓은 결제 카드로 이제 결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실효성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아직 제휴되어 있는 업체도 적을 뿐더러 주유할 때 어차피 차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요즘 셀프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향후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인프라가 확보가 되면 편안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유소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스타벅스, 전기차 충전소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버거킹 드라이브스루 자주 가거든요. 그럴 때 뭐 카드 안 꺼내고 그대로 결제가 되면 정말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분명히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이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디오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춤형 판매 시스템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퓰러 패키지도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디오더 방식은 엔트리 트림, 깡통을 시작으로 하나씩 옵션을 붙여 나가는 방식입니다. 크게 6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 엔트리 모델, 깡통 모델에서 구동 방식, 후륜인지 사륜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외장의 컬러를 선택을 합니다. 블랙으로 할 건지 화이트로 할 건지 유광으로 할 건지 무광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고요. 다음은 휠을 선택을 합니다. 18인치를 할 것인지 22인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으로는 옵션 패키지 1, 뭐 가죽 패키지를 선택을 하던지 다음으로는 옵션 패키지 2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익스테리어 스타일리쉬 패키지 뭐 이런 부분 혹은 LED 패키지와 같은 이런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인디오더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제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나 이런 거 굉장히 귀찮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주력 트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도 코리안 패키지라고 해서 한국 고객들이 주로 찾는 패키지만 구성을 해놓은 패키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GV80도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주력 트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미리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가격적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더를 하나씩 선택해서 넣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가 제공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나는 이것저것 선택하기 매우 좀 어려워, 난 귀찮아 하시면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제네시스 GV80의 인디오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편의사항과 인디오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GV80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가장 좋은 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이나 주행 성능의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타보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스펙적인 부분, 옵션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현대기아 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옵션, 안전, 편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네시스 GV80 출시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22일에
LA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팰리세이드도 그랬잖아요. 팰리세이드도 LA 모터쇼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국내 출시를 했는데 아마 제네시스 GV80도 그렇게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옵션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조금 더 계약을 빨리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GV80 상세 스펙 2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